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박셀바이오는 가남 이상 A 관련되는 부분 이제 다음 달에 발표 소식으로 상한가가 났죠. 이 가남에 관련되는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한 가운데 HLB도 이 부분들이 좀 따라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이 오늘 3만원 부근 돌파가 중요한 구간이었는데요. 다시 또 매도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틀간 미증시 흐름들이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좀 상승 흐름이 좀 컸죠.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테슬라의 흐름들이 괜찮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나스닥 선물 자체가 0.14% 약세 흐름이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이 선물 같은 경우 0.24% 하락세고요. 자, 유가 올라가고 있고 금값도 상승세 흐름입니다. 결국 이제 월말하고 이제 월초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크로 변수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계속 주죠. 근데 이제 한국과 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끔 이미 컨센서스 자체를 좀 낮춰놓았다가 이제 발표 때는 올라가는 형식을 좀 유도하는 흐름들이 전통적으로 좀 많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 증시만큼 이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는 흐름보다는 국내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큰 어떤 변동성으로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움직이죠. 근데 이제 미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주도 섹터라든지 종목의 영향들을 국내 수급 기관들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종목군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항상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고용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GDP 관련되는 데이터 이런 데 좀 이제 매크로 변수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선물 쪽에서는 좀 하락세 흐름. 그리고 올해 뭐니 해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위는 애플입니다만 엔비디아의 어떤 급등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외신에서도 최근에는 계속 이제 연일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높기 때문에 이걸 놓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움에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국내 시장 좀 살펴보면요, 해외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흐름들이 이제 종목별로는 조금 이제 2차 전지주들은 상한가 나오는 이제 전고체 관련되는 이수 스페셜 쪽에서는 상한가도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뭐 아침에 떴다가 빠지는 어떤 2차 전지주들도 있을 만큼 좀 변동성 좀 나름대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원달러주 자체는 다시 이제 1원 50전 정도가 올라서 1323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 오늘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옷장에도 하고 선물 쪽에서는 아침보다는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줄었죠. 코스닥에서 무려 이제 2천억 넘게 일단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거래소 쪽에서 매수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은 외환도 기관들이 이제 매수할 때는 이제 개인들이 던져주는 어떤 흐름들이 이제 오늘도 좀 벌어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보다는 종목별로는 좀 등락이 좀 있는 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배 가까이 상승 종목이 많은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0.35% 올라서 2561선, 2500선 중반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2,500선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그래도 빨리 지금 올려놓은 상태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23선 0.83% 강세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박셀바이오가 좀 상한가를 갔죠. 같은 이제 가남 쪽에 보면 과거에 이제 박셀바이오 전에는 이 신라젠이 있었습니다. 이 가남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님과 연관이 있으니까 뭐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특히나 이제 상업화 전에는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1상을 하고 난 다음에 2상을 했을 때가 사실 주가 상승률은 가장 좀 높아요. 왜냐하면 2상이 이제 유효성을 검증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 반영도 상승 탄력도는 가장 세고, 예, 대규모 이제 3상을 하는 단계가 거기도 상승이 나옵니다만 2상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뭐 의미가 있는 흐름으로 다가가죠.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에 이제 신라젠이 나왔을 때는 뭐 자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의 어떤 파튼으로 이 항암 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이 좀 핫하게 임리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올라갔고, 막상 이제 2019년도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이렇게 줄면서 이제 그 뒤에 떨어져 버렸죠.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0년도는 이제 뭐 코로나 기간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뭐 유동성 효과를 보면서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갔죠.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남의 기전은 다 다르죠. 이 신라젠의 팩사백은 이제 뭐 항암 바이러스 백신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NK세포를 기반한 이 세포치료제 형태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로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된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제 간암을 다루더라도 모달리티가 다 들리는데요. 근데 이제 간암에 관련되는 부분은 항상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동양권, 특히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 쪽에 이제 간암 환자들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예후가 안 좋고, 그래서 이 니즈가 높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무증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뭐 그 고점 대비해서는 90% 정도 이렇게 빠져서 이따가 이제 한 번씩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번에 발표되는 게 EA죠. EB도 아니고 EA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2020년도에 너무 뭐 가닥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후유증을 이제 지금 좀 겪고 있는 흐름이고요. HLB 같은 경우도 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18년도가 이제 삼상 관련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삼상 관련되는 요 기대감들의 어떤 흐름들이 이상 이후에 이제 여기는 이제 2016년, 17년 이때 한번 이제 급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014년, 15년도에도 이제 이 흐름을 잇고 삼상에 관련되는 임상 이후에 이제 올라가서 2019년도에 이제 대단한 어떤 이제 쇼커버링과 더불어서 쇼스퀴즈까지만 나올 정도로 대단한 흐름을 한번 보였죠. 요때는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큰 어떤 흐름, 기대했던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고, 2020년도나 요때는 이제 오히려 그 베트남의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되는 백신 이슈로 이제 움직임이 같이 좀 연동이 되었고요. 작년도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임상 3상의 어떤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고 났는데, 이때 어떤 흐름들이 이전하고는 좀 다른 어떤 흐름.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유동성이 여기 좀 줄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결정적인 어떤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9월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결국 다시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어떤 보각이 바이오주 중에서는 뭐 가장 어떤 매크로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인데, 이 부분과 어떤 임상 발표라든지
이 모멘텀이 만족하게 되면 상승의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 어떤 흐름의 이 대단한 어떤 흐름들의 이 유동성 공급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올지 여부의 어떤 기대감이 있고, 사실은 이제 허가가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적응증 인디케이션을 달리해서 이 리보세라님이 가진 단독 말고도 병용의 어떤 파트너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기전들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유효한 어떤 흐름에 낼 이 포텐셜은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뭐 공매도 압박이라든지 유동성 부족 이런 것들로 시가총액이 원체 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그 주식수 자체가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져 있는 흐름에서 나름 가벼운 뭐 생명과학이나 제약이나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바닥 확인을 하고 이제 그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제 이 재료의 어떤 반영 흐름들을 나오는 어떤 국면으로 이제 한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양봉이 이제 4개 나왔고, 오늘도 일단은 이제 뭐 그 소폭의 플러스니까 5일 연속으로 일단 조금씩 올라간 겁니다. 캔들상으로는 이제 좀 원봉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5일 동안에 일단 상승 흐름은 계속됐고, 좀 아쉬운 또 어떤 부분은 21선 이제 부근에서 시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주춤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밑꼬리가 나와서 제가 밀리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장에 29,500원 윗단에서 일단은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3만원대 넘어야 되는데 시간에는 이제 100원 정도가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목요일로 금요일 이때 이제 양봉으로 형성되면서 이 21일 편과 요때 연봉의 시가를 제끼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과 그 파라볼릭자의 어떤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 거래량이 동반이 어느 시점에 되느냐가 여전히 뭐 중요한 어떤 관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제 외국계는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왔고요. 이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도 이 골드만삭스 쪽으로 한 7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 좀 극복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거고요.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5일선 어떤 기반으로 뭐 소폭 오늘 빠졌습니다만 크게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제 반등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무려 21%까지 다시, 그러니까 주가가 뭔가를 넘어가려고 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 공매도로 이제 관리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제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8월 25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830만 주대 있고요. 다만 이제 대차 거래에서 이제 상한 관련되는 부분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많으면서 이틀 연속으로는 이 대차 거래 상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대감들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 반등을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뭐 반등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씩 이렇게 수급의 변화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거래량 실어서 확실하게 이런 이제 거래량 실려 있는 몸통이 긴 양봉 형성이 나와야 이렇게 된 다음에 8월 달에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9월 달에 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의 어떤 흐름과 더불어서 연동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